땅짓고 차학공입니다. 재건축은 주택시장의 영원한 테마주라고 할 수 있죠. 투자가들이 가장 관심 갖는 상품이 재건축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완화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투자 수요가 몰려들어야 되는데 시장은 정반대입니다. 로또 재건축의 종말, 재건축 쪽박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부 재건축 시장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 사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재건축 시장과 관련해서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 연구원과 박기람 땅짓고 기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전만 해도 재건축하면 잘하면 대박, 못해도 중박을 친다. 뭐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못하면 쪽박 찬다. 뭐 본전 건지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재건축 투자의 매력도가 예전보다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 90년도, 2000년대 접어들면서 저밀도 단지가 이미 재건축 사업에 완료가 되면서 그때 이미 환급금을 막 받으면서 그 재건축이 완료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재건축하면 황금알을 낳는 겁이다라는 인식이 있다가 2010년대 그리고 지금 2020년대를 지나오면서 고물가 시대에 그리고 이자 부담도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그 안전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세보다 차익이 발생되는 구조가 이제는 더 이상 형성이 되지 않게 되면서 기존의 구축 매매와 크게 메리트가 달라진 상황이 지금의 어떤 상황으로 좀 연결된. 그럼 재건축 투자 아직도 유효한가요? 전체로 다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옥석이 가려지는 시장 안에서 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직도 투자 매력이 있는 단지는 좀 한정적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좀 유효할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옥석을 가리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투자자들 상담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규제 완화를 하고 나서 네. 실제로 투자에 대해서 좀 상담 건수가 그래도 괜찮은 상태인가요? 규제가 완화되면서 관심이 많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투자 관련된 문의는 제가 필드에서 체감하기로는 그렇게 그 온도가 뜨겁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재건축 시장 심각한 모양입니다. 요즘 재건축 시장을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박기람 기자 한번 상황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요즘 어떤가요? 요즘은 오히려 안 힘든 곳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수준인데요. 지금 사업지 중 가장 핫한 곳은 아무래도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평내 진주 아파트입니다. 이 재건축 단지는 현재 아파트를 통경매로 넘길 위기에 처했는데요. 조합과 비대위 간의 잦은 갈등 때문입니다. 현재 조합에서 발에 땀이 나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실제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건축 단지로는 첫 통경매 사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재산 날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조합원들의 이익이 없어지고 그 예전에 뭐 트리마제와 같이 뭐 일반 분양에 뭐 당첨되는 수분양자들이 그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되니까 좀 뼈아픈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뭐 은평구 대조 정도 난리라면서요. 네, 지금 평내 진주 아파트와 더불어서 가장 핫한 사업지 중 한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는 강북 재개발 최대어인데 그 조합 갈등 때문에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1,800억 원의 공사비를 주지 않아서 사업 중단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나마 이 단지는 조합장 직무대행이 이주비 대출 연장을 위한 총회를 열 수 있게 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 등 난관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공사비 치솟으면서 분담금 늘어나고 그다음에 공사비 치솟아서 분담금 늘어나니까 조합 간 비대위 생겨서 조합 간 분쟁이 나타나고 이래서 또 시공사하고 싸우고 난리 모양입니다. 강남구는 어떤가요? 네, 강남구에서는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죠. 대치동 음마아파트는 조합장을 다시 뽑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합원과 또 비대위 간의 소송이 기화한 건데요. 재건축은 또 속절없이 밀릴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마아파트 같은 벌써 한 20년 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이렇게 되면 음마아파트 앞으로 10년 내에 입주한다. 이것도 장담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지금 현 시점에서 장담하기 좀 어려운 시점인 거죠. 이거 음마아파트 20년 전에 한 50대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이거 정말 쉽지 않네요. 쉽지 않죠. 또 딴 데는 어떤가요? 또? 네, 뭐 강남에서 또 보면은 송파구에 잠실 진주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것도 공사비 갈등 때문에 지금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갑자기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도 논란이 커지자 시공사인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공사비 검증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잘 해결하겠다면서 한 발 물러난 모습입니다. 그 일부에서는 재건축 포기하는 거 아니냐, 시공사하고 계약 해지하고 뭐 이 네. 정도의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에서는 추가 부담금이 이제 집값을 넘어서는 상황이 되면서 시공사를 해지했습니다. 해지 당한 시공사인 GS 건설에서는 조합에게 60억 원대 손해배상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게 노원구 상계동 같은 경우 집값이 5억인데 분담금이 5억이다. 네. 그러면 이거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 일반 분양 기여 대지 지분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내 집에다가 순전히 내 돈을 넣어서 새 건물 짓는 구조다 보니까 그걸 원하는 조합원들이 거의 없을 거로 그러면 생각됩니다. 옆에 일반 분양하고 차라리 신도시, 요즘 3기 신도시 네. 분양받아서 가겠다 이런 분도 나오겠네요. 예, 그렇게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인근 거기 말고도 동작구 노량진 3구역 재개발하는 데에서도 고분양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이 두 곳 말고도 많은 곳에서 지금 갈등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옛날하고 정말 다르네요. 이게 뭐 한금알을 낳는 거위는 고사하고 정말 쪽박차게 딱 좋은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결국은 보면 재건축도 나쁜 재건축, 좋은 재건축 이렇게 구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정 의원님 어떻게 네. 구분하면 될까요? 예, 재건축은 일단 지어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지어진 그 건축물에 현혹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타고난 어떤 흔히 이제 족보라는 표현을 저는 쓰는 게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기존에 지어진 용적률이 있을 거고요. 네. 재건축 사업 이후에 그 용적률 끝까지 다 찾아 먹어서 지을 수 있는 그 폭의 한도가 있을 겁니다. 네. 이게 많이 날수록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사업 단지면은 아무래도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을 거고 네. 그로 인해서 조합원들 간의 갈등도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용적률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요? 일단 우리가 지적도를 보면 되는데요. 뭐 일반 포털의 지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토지 이음과 같은 사이트에서 흔하게 이제 이게 2종 일반 주거인지 3종인지 지금 지어진 건폐율은 어떻게 되는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서울시면 서울시, 뭐 일산 신도시면 고양시 이렇게 들어가서 법정 허용 용적률에다가 지자체에서 이 해당 지자체는 어디까지 지을 수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좀 파악하면은 남아있는 용적률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네. 여러 규제를 완화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네. 생각만큼 호재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결국에 예전에 규제가 많았을 때는 인허가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사업 단계 통과하면 프리미엄이 붙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빗장이 많이 풀리고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사업성이 부각이 되면서 네. 그리고 인플레를 겪으면서 인건비, 건자재 비용 올라가면서 시공비 커졌고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도 커지다 보니까 이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진행할 건지 말 건지 여기 여부가 많이 딸려 있다라고 보시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네. 아예 지금 투자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 좀 재건축을 고집할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어차피 이게 조삼모사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5억의 초기 투자 자금을 내고 나중에 분담금이 5억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10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네. 세를 안고 사게 되면은 전세 보증금만큼 무이자 대출 효과가 있으니까 네. 똑같이 초기 투자 자금이 낮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의 어떤 선택지가 재건축에만 집중되어 있다가 이제 가격선이 비슷해지고 안전 마진이 축소가 되면서 기존의 매매 수요까지도 이렇게 넓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재건축이 네. 가장 어쨌든 부동산 투자에서 네. 가장 중요한 투자 수단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그 재건축에서도 이른바 뭐 안전마진 확보가 가능한 네. 투자처가 줄어들고 있는 건 결국 부동산 시장 전반적 상황이 네. 좀 안 좋은 거하고 영향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재건축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규제다 보니까 정책과 제도와 관련된 불확실성, 이 정책 리스크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시장에서 매매 시세가 받쳐줌과 그리고 분양을 했을 때 일반 분양이 잘 성황리에 마감이 될 수 있는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정책 리스크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죠. 근데 시장 리스크가 만약에 이 비용 부담을 수분양자가 안으려면 일반 분양가가 규제 없이 계속 높아져야 되는데 그럼 주변 시세보다 몇 억씩 높아진 신규 분양가를
수요가 다 받아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그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없긴 합니다만 뭐 이런 사이클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자정작용을 거치면서 좀 적응이 된 다음에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면 우리 보통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게 네. 한 200% 정도의 용적률이 넘으면 네. 투자 가치가 거의 없다. 중층 재건축인데 요즘 네. 그래도 그 기대감이 모이게 되게 정부가 규제를 풀면서 네. 200%짜리도 400% 올려주면 네. 재건축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건 예. 어떤가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는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통 한 180에서 200 초반대 용적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사업성이 있으려면은 150% 이상, 그러니까 300% 이상 올라가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3종 일반 아니면 준주거까지는 종상형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역세권도 아니고 그리고 도심 지역하고 또 좀 떨어져 있고 주변에 베드타운이 몰려 있고 집중돼 있는데 어느 한 단지만 갑자기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형이 될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본부장님께서 좋은 재건축, 나쁜 재건축 얘기하실 때 지적도를 살필 때 이왕이면은 역세권 주변에 그 고밀 개발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쪽 주변으로 좀 접근할 필요는 있는 거고요.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뭐 올 하반기 때 구체화된다고는 하지만은 장밋빛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종상향 시켜준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어떤 게 있나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뭐 그런 여의도도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나요? 여의도는 지역이 좀 특정돼 있기 때문에 여의도는 일단 사업성이라든지 종상향에 대한 호재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고, 잠깐 여의도 얘기하자면은 네. 그 조합원 분들이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세가 올라가고 수요가 좀 증가한다고 하니까 가자 하는 이제 좀 긍정적인 분위기인데, 그 제일 낮은 게 49층으로 지어져요. 네. 그리고 65층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초고층 개발에 대한 막상 이제 본 단계에 왔을 때 그거를 그대로 좀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것과 그 공사비가 얼만큼 늘어날지에 대한, 그리고 기부 체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두는 대신에 그 공공기여에 대한 이제 기부 체납도 있을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균형점을 찾아가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얘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그러려면 같아요. 그게 그런 이익이 확정되는 상태는 네. 관리처분이 나와야 알겠네요. 그렇죠. 관처 단계까지는 가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밑그림과 윤곽은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알 수가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금 관계는 말미에 가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고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다 철거까지 하고 나서 착공에 옮겼는데 그때 가서 또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초기 단계에 이렇게 우호적으로 종상을 해주겠다, 이걸 보고서 들어갔다가는 좀 더 불안 요인이 많지 않을까 근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재건축의 가장 큰 호재는 역시 신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가 그렇습니다. 지금 예. 기대감이 상당히 있잖아요. 물론 예. 일상 분당 정도면 네. 어느 정도 상당한 혜택을 보는 거 아닌가요? 이미 그걸 반영해서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예, 윤 정부 초기 때 그래서 일산과 분당 신도시 가격이 다른 지역의 조정폭보다 좀 적게 가격이 좀 탄탄하게 유지가 됐었고, 다른 지역보다 평균 대지 지분이 좀 넓고요. 네. 그리고 서울의 노원구가 재건축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것보다도 일단 그 대지 지분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어쨌든 이번 정권 안에 착공까지 옮긴다고 하니까 그 효과는 한번 기대해 볼 만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선도지구는 보통 시범단지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들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범단지가 우리말로 이제 첫마을이니까 네. 가장 형님이니까 네. 이제 먼저 해줄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좀 지켜봐야겠죠. 그 근데 이게 인프라라든지. 아무리 빨리 해도 가령 약간 외진돼 있다. 네. 혹은 역세권이 아니다. 네. 이러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네요.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우리가 목동이나 다른 뭐 과천 신도시를 보더라도 그 지어진 준공 시점은 대부분이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이 뭐 15만, 30만 대의 인구를 한 번에 이주시킬 수가 없다 보니 단계별로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먼저 진행되는 곳하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타자하고는 그 시간 차이가 한 15년, 20년 이상 또 벌어질 겁니다. 동일 수도권 안에서. 중요합니다. 자, 신도시, 1기 신도시에서도 뭐 정부는 다 해주겠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15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재건축에 고르는 꿀팁 3개만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나요? 일단 평균 대지 지분이 좀 넓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용적률이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허용 용적률과의 차이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속도가 관건인데 속도가 빠르려면 어쨌든 사업 시행 주체에 한 마음으로 가는 그 동의율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꼭 세대수가 많은 거 요새는 뭐 집단성과 커뮤니티 이런 것 때문에 큰 걸 원하시지만 세대수가 이제 작아도 괜찮을 것 같다. 아까 레드펠 청실과 음마아파트 네. 비교해 주신 것처럼 작아도 강할 수 있다. 그리고 면적이 적은 것과 중대형이 함께 있으면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 면적이면은 입장이 좀 심플해지잖아요. 그리고 상가 조합 같은 경우가 이제 요것도 좀 요새 지분 쪼개기다 보다 말이 많은데 뭐 상가가 없는 구조면은 제일 좋고 뭐 상가가 있어도 잘 이렇게 뭐 지분 쪽에 성행되지 않아서 한 번에 이렇게 합치가 잘 될 수 있는 이런 곳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이 잘 없을 만한 유해 요인이 없는 곳과 그리고 허용 용적률과의 차이, 대지 지분 이렇게 3개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동이 아무래도 네. 목동 재건축도 굉장히 관심 많은데 예. 목동 재건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목동 재건축은 지역을 놓고 보면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4월 달에 저희가 그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지역이 가져가는 입지적 장점을 재건축을 통해서 많이 표출이 될 것 같고 수요도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목동 재건축은 그 좀 재미난 점은요. 여의도도 있고 강남도 있고 뭐 한남 뉴타운도 있고 여러 정비 사업 밀집 지역이 많은데 유독 그 목동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시세도 많이 올라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 노후됐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사용 가치가 낮고 전세 임차료도 낮은데 목동만 학군 수요 때문인지 실거주 요건이 좀 좋아서 어느 정도 거래도 좀 빈번하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예 그냥 당장 3년 5년 후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서 쭉 살다가 나중에 되면 그때 가서 나는 뭐 새 집 받으면 된다 이런 심리가 좀 많이 작용했던 것 같고요. 목동은 다 좋습니다만 그 한 가지 좀 유의점은 여기도 1단지부터 14단지까지잖아요. 이 많은 세대를 한 번에 이주시키고 한 번에 철거시킬 수가 없을 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소견이긴 합니다만 한 3개 구역으로 끊어서 한 4-5개 단지로 이렇게 이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처음에 철거되는 단지하고 마지막에 철거되는 단지하고의 시간차가 여기도 뭐 10년, 15년 이상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단지마다 각축전인 것 같아요.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재건축 어떤 단지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10년, 15년 잘못하면 80대에서 새 아파트 입주하는 그런 사례도 생기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재건축은 원래 한 번 사서 쭉뭐 이른바 몬테크라고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털고 네. 나오는 게 나은지 치고 빠지기 얘기하시는 거죠? 예, 뭐 그 소유주들의 사연이 다 제각각이고 워낙 백인백색이라 일률적인 답변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투자 측면에서는 입주 시점까지 가져갈 필요는 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든 간에 제 값을 제 가치를 인정받고 그 가격에 엑시트 할 수 있으면 본인의 작은 계획에 맞춰서 중간에 나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뭐 목동 재건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걸 알고 싶으면 우리 정보현 NSC투자증권 부동산 수석위원님 직접 찾아뵈서 물어보면 되나요? 예, 뭐 땅짓고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예, 달려오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